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원주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한 근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두 근 알파베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값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 플러스 15 이퀄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을 좀 이항시키면서 계산하게 되면 15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a 값이 7입니다라고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근이 이제 알파 베타 하고 그러면 이제 근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3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지면 우리가 이제 공식 형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7입니다라고 처리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럼 8 이렇게 좀 계산되겠습니다. a 값 주어져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3개 이런 값들을 좀 더하게 달라 이런 얘기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하게 되면 15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 주어져 있으면 대입해서 미지수 좀 값을 찾겠다.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 이런 부분들 조금만 좀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한다. 이때 이제 K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X를 좀 대입해가 편리하군요. 그러면 K-2Y 이렇게 좀 X 자리에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2Y, 4Y 제곱, Y 제곱이니까 5Y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KY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해서 정리해두면 되겠죠? 이제 한 쌍이라고 했는데 y 값 자체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는 한계가 되는 거니까 중근입니다 이런 형태 이론을 좀 정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형태가 이제 중근을 갖습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해주면 되겠죠. 짝수니까 4분의 D에서 4K제곱이 되겠고요. 빼기 5배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9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제곱은 4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K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45니까 9가 3제곱이었죠? 3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3 루트 5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한 쌍이라는 표현은 x 하나 y 하나 이렇게 좀 짝을 이루는 거 한 개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좀 대입해서 풀이했을 때 중근 같습니다. 그래서 y 값 자체가 이제 하나 나오는 그런 형태 되죠. 표현을 좀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느냐 이 부분만 좀 잘 극복하면 자연스럽게 판별식 D는 이꼴 제로를 이용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알겠습니다. 근데 요 식은요, 요 앞에다가 x 플러스 1을 양편에다가 이렇게 좀 곱하기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x 세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세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살펴보게 되면, 주어진 식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3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3 처리되면 됐고 그 다음 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오메가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오메가 형태로 또 처리해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도 좀 소거가 되겠죠. 오메가 제곱은 주어진 식을 좀 이항시키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 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3오메가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리가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제 A 오메가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때 이제 실수 AB를 더하기 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6 해서 계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성질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정도니까 이렇게 많이 변형된 거 아니니까요.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부분도 문제에서 원하는 데 이제 1차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제곱 자체는 간단하게 이항시켜서 오메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양한 형태식 변형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연습을 좀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허근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그럼 3차 방정식 인수분해서 근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3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뭐 조립제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때 뭐 계수의 총합이 0이 돼가는 형태니까 무조건 1이 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처리해주게 되면 5가 되겠고 5 해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이꼴 0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쪽 뒤쪽 2차식 분해서 허근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두 군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2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좀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때는 이제 조립제법이 가장 좀 바른 방법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사실 좀 기억해 가면 그 다음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상 뭐 열심히 좀 구했는데요. 그걸 이제 꼭 시점으로 하는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군요. 2차 연립이 돼 있을 때는 두 식 중에 이제 0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은 이제 먼저 좀 처리해서 1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처리야 플러스 사이다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이퀄 0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제 x는 이퀄 마이너스 2y라는 식 부분하고 y는 이퀄 2x라는 식 부분하고 이제 두 개가 나눠지는데 이 부분들을 좀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x에다가 2y 마이너스 2y를 대입하니까 4y 제곱에 5y 제곱이 되는 거예요. 5y 제곱은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 값이 1하고 y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때 값을 좀 대입하면요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x 값은 2 이렇게 처리해서 두 좌표 얻어졌고 그 다음에 y에다가 2x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번에 또 어떻게 되는가요? 4x 제곱이 될 거니까 5x 제곱은 또 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x 값이 1,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나오면 이때 y 값은 그러면 2에다가 y 값은 이제 마이너스 2 해서 4개의 점이 얻어지겠습니다. 이 4 점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좌표를 점을 찍어 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1 해서 점을 좀 이렇게 하나 좀 찍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 되는 점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2 되는 이런 점들이 좀 찍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사각형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는데요. 좌표를 좀 살펴보면 1,2 있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지금 요거 좀 잘 살펴보면 거리 자체가 어떻게 되죠? 거리 자체가 3제곱이니까 1제곱 하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거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좌표 자체가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 부분도 역시 거리가 1제곱, 3제곱 그러니까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됐죠? 거리가 좀 같고요. 아하, 그렇다면 좀 기울기 좀 한번 그려볼까요?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값이 3 변할 때 y 값이 1 변하니까 3분의 1 되는데 이쪽 기울기 자체는 x 값이 1 변할 때 y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변하는 이런 내용. 뭐 그렇다면 곱하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서로 이제 수직 관계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아, 자 그렇다면 변 길이가 돼 있고 직각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내용이라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들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주어진 좌표 자체가 대칭 구조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또 성립하는 부분들과 주어진 도형은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정사각형 이렇게 좀 밝혀냈다면 변 길이 했으니까 뭐 제곱 부분들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루트 10 이렇게 곱하기해서 결과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처리. 자 일단은 뭐 연립방정식 풀이부터 좀 시작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두 식 중에서 이렇게 0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1차식 얻어지겠고 그 나온 1차식을 대입해서 근들을 좀 이렇게 구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좌표 점을 좀 찍어서 표현해 놨는데 그 부분들이 뭐 정사각형이다. 그 부분 뭐 나온 특징을 좀 살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특징 살피기 전까지 좌표를 구해가는 부분에 집중해서 우선적으로는 좀 처리하고요. 그 다음 나온 좌표들 조금 이제 잘 살펴서 그 다음 과정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니까 좀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 주십시오. 근데 뭐 1차 풀이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했다면 이항시키면서 x는 6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u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이거 이항시켜서 2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겠습니다. 뭐 수직선이 그래서 뭐 공통부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처리 가능한 거니까 그냥 곧바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습니다 라고 2번을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1차 부분들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쭉쭉 풀이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x-1, x-5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깔끔하게 처리되겠습니다. 2차 함수를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최고차가 양인 2차 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 방정식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x축으로 만나는 좌표가 2하고 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이제 부등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건 0보다 작다 부분이니까 x축 밑에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x 범위가 1과 5 사이 이렇게 풀이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그러면 1과 5 사이에 이제 2, 3, 4 이렇게 있는 거죠.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3개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2차 부등식 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수학여행을 가고자 버스에 학생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한 대에 25명씩 배정하면 10명이 학생이 남고 30명씩 배정하면 버스가 한 대에 남다고 합니다. 버스 대수가 될 수 있는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버스 대수를 좀 x라고 했을 때 25명씩 타게 되면 25x명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명이 남는 거죠.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학생 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에 들어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버스를 쭉 이렇게 가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한 대가 좀 남는다라고 돼 있고 그 앞자리 이렇게 좀 가겠죠? 중간에 땡땡땡 됐을 때 이제 여기까지 x-2대까지는 이제 버스 이제 꽉꽉 채워서 타고 마지막 이제 이 부분에 이제 30명까지 탄다고 했으니까 한 명부터 이제 30명이 쭉 차게 되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시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은 x-2 여기까지 꽉꽉 채워서 다 태우고 그 다음 이제 한 대는 이제 한 명에서부터 30명까지 탈 수 있겠다. 이런 형태에서 좀 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문제에 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 한 대는 좀 비우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앞쪽식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요. 30에 x-2 플러스 1하고 여기는 25x 플러스 10하고 관계식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30x 5x 그러면 마이너스 이항시키면 되죠. 이항시키면 60에다가 빼기 1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5x에다가 69가 되는 건가요? 처리해서 x값은 5분의 6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근데 숫자 자체가 좀 불편한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다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 이제 또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면 25x 플러스 10하고 여기는 30에 x-2 더하기 3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이쪽이 또 30x니까 5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계산해 줘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값은 5로 또 약분하게 되면 5, 8, 40 이렇게 처리되니까 8 이런 형태에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기억 니은의 공통 부분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공통 부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군요. x 값은 8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6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해서 자연스럽게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무엇을 구하라겠나요? 가 나에 알맞은 식을 fxgx라고 하고 다 나에 알맞은 식을 ab라고 했을 때 fa다 라고 처리되는 거예요? 오호. 그렇다는 얘기는 25x 이 fx 부분들의 다에 해당하는 부분들 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써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계산이 좀 길어지는데 25x 자리에다 5분의 69를 좀 써야 되겠고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x-2 부분에다가 좀 8을 좀 대입하는 거죠. 그럼 좀 8-2에서 계산해 줘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좀 약분해서 5가 되는 거군요. 5, 9, 45에다가 5, 6, 30, 3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러면 10을 좀 더하게니까 350에 361 해서 결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에 계산하는 것들은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에 따라가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좀 학생 수 구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식을 세워가는 이 아이디어가 좀 제일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마지막 버스 한 대는 비우고 x-2대까지는 꽉꽉 채워서 태우고 그 다음 이제 여기 한 대 부분에는 한 명부터 30명까지 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식을 세워가는 과정이니까 됐습니까? 요 아이디어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효율적인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여기에 대해서 절대값이 있는 거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절대값이 두 개 돼 있다면 우리는 x값이 이제 마이너스 2, 절대값을 0 되는 숫자들을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둘 다 음으로 풀리는 거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2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생각하면 되겠고,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이건 또 음으로 풀리는 거고 여기는 양으로 풀리는 거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들. 그 다음에 이제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모두 양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x-2에다가 a의 x 플러스 2 4 이런 형태의 이제 부등식을 쫙 풀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기 그냥 이것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 니은틱에 대해서 살펴가는 거니까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a 값이 3분의 1일 때 부등식 해는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3분의 1 집어서 이거 풀려면 세 번 풀기가 너무 힘들죠. 이때는 이제 대략적 이제 앞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서, 즉 y는 절대값 x-2에 더하기 a의 절대값 x 플러스 2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좀 살펴가게 되게 되면 대략적인 모양을 살펴가면 됩니다.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자체가 이게 지금 양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기울기가 좀 느슨한데 아직도 음수가 되겠죠. 그럼 둘 다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꺾어지는 요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주어진 식의 좀 아주 재미난 특징은 이쪽 부분도 0되는, 즉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y-좌표가 여기가 4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큰 틀에서 이제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이제 사이 범위를 좀 답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만나는 요 좌표만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억에 이제 요 좌표를 마이너스 1은 좀 구했고요. 요 좌표를 좀 찾아가려면 해서 이제 값을 계산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답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문제에다가 오히려 이제 x에다가 4를 아예 대입해 보면 되겠죠? 대입을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더하기 여기 지금 4를 대입하면 2 더하기 6인데 3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여기 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4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는 거니까 요 사이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겠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 이제 3분의 1 집어넣어가지고 일일이 부등식을 3번 풀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좀 현명하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니은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이 1이 된다 이런 얘기는 니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처음 부분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되고 다음에는 이제 없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게 평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평행이라는 사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때 이 부분들은 여전히 사이면은 불변이거든요. 이 식 자체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들이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답이 되는 거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a 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어진 부분들은 음수 되겠고, 두 번째 이 부분들이 좀 양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음수 되겠고 양수로 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또 양수 되고 이렇게 처리돼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좌표 플러스 2 됐습니까? a 값이 1보다 커지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바뀌고, 요 값 자체가 지금 아까 4가 되는 거 값이었죠. 근데 지금 4보다 작거나 같다 돼 있으니까 작은 부분은 없고요. 4가 되는 숫자 유력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제가 좀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풀이를 진행한다면 이게 좀 3번 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 문제를. 그러니까 좀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 형태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그래프 모양 부분,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가는 과정 좀 정확히 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여기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고, 여기는 1 플러스 a 여기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래프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억에서는 a 값이 3분의 1 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 이제 느슨하게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돼서 그래프 대략적인 모양.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이제 4가 된다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건 a 값이 1이 되게 되면 가운데 기울기가 평행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a 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이제 여기가 양수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고, 되죠? 큰 틀의 이제 그래프 모양.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자, 연습장 좀 준비되었죠? 연습장 펴놓고 절대값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충분히 연습해서 이렇게 좀 응용 문제도 좀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알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에 대한 뭐 개념 정리할 때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최고차의 양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항상 x축 위쪽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좀 딱 떠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죠? 뭐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즉 2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는 이꼴 이렇게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x축하고 만나는 좌표가 없으니까 이제 해 없다 이런 형태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판별식 처리해서 k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가 돼서 k값은 이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개수를 구하라면 이제 마이너스 3부터 처리해서 플러스 3까지 되는 거니까 중간에 0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수 이제 7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해석을 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정식에 이렇게 해석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죠. 방정식에 해가 없다, x축하고 만나지 않아서 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짠가요? 두 점 이렇게 좀 좌표 주어져 있을 때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이 부분을 가지고 피타고라스에서 구해가는 거죠. 그래서 x좌표 차이를 구하게 되면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4제곱이 되겠고 y좌표 차이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제곱 되는 건가요? 3제곱해서 피타고라스를 딱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그다음에 그 점은 또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0,3하고 5,2 돼 있는데 뭐 두 점 그냥 대략 좀 표시해 갔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 뭐 두 점 이렇게 됐을 때 두 점에서 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는 그럼 뭘까요? 이렇게 될 때 자, 요런 지점들이 이제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같은 거리. 이렇게 수직 이등분 이렇게 되면 되겠죠. P점이 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점들 중에서 무엇이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점을 좀 구하게 되면요. 점을 구하게 되면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B의 이제 여기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기울기는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에서 5까지 있으니까 5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구할 기울기는 이제 여기 이제 수직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 5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yp라는 점은 y는 5에 x-2분의 5 더하기 2분의 5 이런 직선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5x 그러면 마이너스 25, 20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이런 곳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이 또 이곳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을 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뭐 연립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5x-10은 이꼴 x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4x는 12 이렇게 처리해서 x 값은 3 처리가 되겠고요. x 값이 3이면 y 값은 5 이렇게 나와서 그 점은 이제 3,5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좌표 합해서 이제 8 구해가는 건 뭐 큰 무리가 없겠고 문제 자체에서 뭐 거리가 같다라고 돼서 풀이 자체를 뭐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의 점이니까 a, a 플러스 이렇게 이제 좌표를 잡아놓고 거리 이렇게 구해서 거리가 같습니다라고 해서 좌표를 좀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아예 이게 좀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 되가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아예 이제 구획한 거죠. 과정 거쳐서 됐습니까? 그리고 뭐 직선 외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 풀어서 이제 이렇게 좌표를 좀 찾아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풀이법도 이렇게 뭐 직접 거리를 구해가는 방법도 좀 이렇게 좀 살짝은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연습장에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과연 이제 시험 장소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효율적인 풀이 여러분들이 좀 연습 과정을 통해서 선택해서 학습을 좀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원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한다. 이때 지점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모양 싹 만들었을 때 이런 것이 뭐 A, B, C, D 이렇게 좀 좌표가 되라 이런 얘기인가요?
평행사변형 성질의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서로 이등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각선에 해당하는 꼭지점에 이제 중점을 구하게 되면 중점이 좀 일치가 되죠. 중점 일치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A하고 C하고 중점을 구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하고 D는 그냥 A, B 놓고 풀면 되겠죠. 중점을 구하게 되면 2분의 2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럴 때 이제 이 두 결과점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는 이퀄 마이너스 1에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3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은 4 처리해서 B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A 값이 0보다 작다. 당연히 좀 맞는 이론이 되겠고,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2에서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중점 일치 이렇게 이용하는 풀이법이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점 A, B를 잇는 A, B 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주는 점 C가 두 개가 있답니다. 이때 이 점들을 D라고 하고 했고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A, B 대 B, C, B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 B가 좀 몇 대 몇이라는 거죠? 3대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뭐 3대 1이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세 조각을 이렇게 좀 나눠서 가보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B에서부터 C까지 거리는 이제 이게 지금 3이라고 치게 되면 이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 C점이 여기에 있게 되면 그럴 때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아이고, 좌표를 D라고 했으니까 뭐 하나가 뭐 D가 되는 거고, 어쨌든 위치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요걸 좀 3이라고 했을 때 또 1만큼을 또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좌표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위치 관계가 있는 거군요. 자, 근데 좀 더 좌표를 좀 표시해주면 더 재밌는데요? 좌표가 하나, 둘, 셋, 넷, 2씩 이렇게 쪼개야 되고, 2,8 이렇게 쳐야 되는데, 2에다가 4, 6, 8 이렇게 쳐야 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좌표가 지금 올라가는 거였네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연결해 가는데, X좌표가 지금 이렇게 좀 두 칸씩, 좀 Y좌표도 뭐 두 칸씩 이렇게 좀 나눠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분점 자체가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내분점 좌표 자체가 얘가 2, 4,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 0,6이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저 두 칸 더 가고 두 칸 더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뭐 4,10 이렇게 되는 그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B 이렇게 표시했을 때 축축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세 토막에서 한 토막씩 더 주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좌표들을 뭐 굳이 뭐 우리가 이제 공식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위치 관계를 좀 알 수 있는 이렇게 좀 처리해서 좌표를 좀 구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점에서부터 이제 사각형 넓이 구하라. 2분의 1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뭐 여기가 x축 해접으니까 밑변 길이를 6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높이 자체는 여기 있는 사값을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이제 12m라고 효율적으로 좀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뭐 내분점 구해가는 뭐 공식을 써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지금 그러니까 뭐 내분점 구해갈 땐 대신 2대1 내분점 해야 되겠고요. 2대1 내분점 이렇게 처리해주면 부분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럼 거리가 4,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4대1 외분점 이렇게 좀 처리해가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점 A, B를 가지고 내분점, 외분점 됐습니까? 2대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4에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대 1 됐죠?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는데 뭐 지금 이제 도형적인 뭐 위치 관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미 파악을 통해서 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파악해가면 굳이 이렇게 공식을 쓰지 않아도 좌표 자체를 쉽게 판단 가능한 거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 메모해가면서 학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 이런 부분은 기울기를 조사하는 거죠. 앞쪽에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y는 하고 정리하면 5분의 3 해서 기울기를 구하겠고요. 뒤쪽에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a에서 구하는데 뭐 수직이다라면 곱하기 한 결과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좀 플러스 되면서 3분의 5 해서 구하면 되겠죠. 와, 그냥 3분의 5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로 답이 되는 건가요? 수직 그럴 때 이제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관계만 이해하면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식 자체에서 이런 방법도 있죠. x 앞에 여기 개수들 3하고 a하고 그렇게 좀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하고 1하고 곱하기 됐죠. 이런 계산 결과 0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뭐 그냥 기울기 구해가는 것이 무난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있다는 사실들만 좀 기억하고요.
뭐 필요할 때만 좀 쓰고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자연스럽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를 따라서 풀이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세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뭐 이때 이제 모든 m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세 개의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안쪽에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가는 거죠. 이게 좀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두 직선이 이렇게 좀 평행하게 되면 다른 직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평행이 있겠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세 직선이 걷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좀 안 되겠죠. 이런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겠다. 이런 좀 이론을 좀 이해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뭐 평행 부분들 조사할 때는요, 먼저 기울기 마이너스 2, 기울기 1,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m 이렇게 좀 조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하고 1은 같을 수 없으니까 여기 m 들어간 이 부분들이 이렇게 기울기가 좀 같아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 값은 4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1 하나 나와서 두 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앞쪽에 있는 식을 좀 먼저 풀면 되죠. 2x 플러스 y는 이꼴 제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좀 풀면 뭐 3x는 3 이렇게 처리해서 x 좌표가 1 이렇게 나오고 y 좌표는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런 점이 이제 교점이 되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직선도 이제 이 점을 지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m 값은 또 3 이렇게 좀 나오겠죠. 해서 이렇게 이런 좌표들이 이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그런 경우다라고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m 값을 모두 좀 다 합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5가 답이 되는 건가요? 5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 자체가 좀 많이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평행일 때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잘 학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by 플러스 c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x1, y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여기다 이제 좌표를 대입한 거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이 부분들이 학습되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x-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놓고요. 그 다음 3, 이렇게 좌표 놓고 거리를 구하면 되죠. 루트 5분의 3 대입하면 6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이제 루트 5분의 4에 5가 이렇게 들어야겠죠. 그럼 약분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는 이제 루트 5입니다 라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공식 점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니까 확실하게 공식 암기 돼 있어야 되고요. 실수 없이 답해가야 되겠습니다. 두 2차 함수 fx, g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큰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고차가 혹시 양이라면은 안 되겠죠. 음인 이런 부분이 됐을 때 0보다 큰 부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오죠.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이고 3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뭐 fx를 보게 되면 최고차 부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프로 하죠. 뭐 문자 넣지 말고. 그렇다는 얘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생겨야 된다 이 얘기인데 뭐 fx, gx를 좀 곱하기 한 식이 돼 있다는 얘기는 gx가 그러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2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신 또 부호가 또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g의 3x-2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놓더라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군요. 어차피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 요 x 자리에다가 이제 3x-를 대입해주면 되죠. 3x-2 대입해주면 되겠고, 3x-2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0보다 좀 작다를 풀어야 되는데, 역시 또 최고차가 이렇게 절되어 있으니까 부등호가 좀 반대되는 형태.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 또는 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x 값이 3분의 4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fx 곱하기 gx식 자체가 나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서술형이니까 완벽한 답지를 요구하려면 요거에다가 이제 사실 문자 뭐 a 이런 것을 좀 놔도 되겠죠. 그러면 한쪽에 또 a분의 1 이런 형태를 좀 놔서 양수되는 부분을 놔서 좀 처리해가는 것이 더 완벽한 풀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해가면 되겠습니다.
직선과 평행하고 거리가 2가 되는 직선의 방식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 L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평행하면서 거리가 2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제 뭐 2개 정도 답이 나오겠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가는 직선은 x-y, 평행이니까 좀 여기 xy 계수 부분이 똑같겠고요. y좌편 보니까 k 이런 형태로 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이제 특정한 점들을 좀 하나 골라내면 되겠죠. 어떤 점이 좋을까요?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다가 1 이렇게 지금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편리한 직선들은 뭐 아무거나 좀 하나 하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0,1을 해서 이제 거리가 이제 2 되는 부분을 좀 찾아가면 되겠죠. 자, 루트 2에다가 0하고 1을 대입하니까 k-1 절대값 처리되는데 이 거리가 이제 2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k-1의 절대값이 2 루트 2가 되가는 거니까 뭐 k 값 자체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해서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죠. 이 부분들을 주어진 식에다 딱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x-y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2는 주로 이런 형태의 식이 하나 있겠고요. x-y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2는 주로 이렇게 식을 또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좀 특정한 좌표점 찾아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거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거리가 일정하게 좀 떨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만 좀 기억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0,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모양의 중에서 네 구탱이 A인 잘라내가지고 높이가 A인 뚜껑에 없는 직인물질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 원주고 20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자, 이 상자 부피가 48이 되도록 한다. 건너비가 최소가 될 때 상자의 건너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가로 길이를 좀 먼저 구하게 되면 뭐 10에서 2a를 빼야 되겠고 세로 길이는 또 8에서 2a를 좀 빼야 되겠고 이게 이제 그럼 밑넓이가 되죠. 거기다 이제 높이 a를 곱하면 이제 이게 부피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는 48입니다. 이렇게 좀 식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죠. 이 공통 끄집어내고 또 이 공통을 끄집어내고 공통에서 이제 4를 약분해서 10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 이게 그냥 숫자 찾기도 되는데 아무래도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a 세제곱 여기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9a 제곱에다가 5, 4, 20a 이렇게 처리 되겠고 이 양식에서 11은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3차식 인수분해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1, 마이너스 9, 20,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일단 뭐 1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8 처리되니까 12에서 좀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a 마이너스 1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2, 6, 10이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6 해서 처리되면 되니까 a 값은 1하고 2하고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A 값이 6이 했다는 얘기는 난리가 벌어지겠죠. 이건 좀 안 되고요. 그럼 A 값이 1하고 2 두 개가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건널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건널비는 뭐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제 곧 건널비가 돼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80에서 4a 제곱을 빼면 되죠. 오르는 만큼 빼내면 이 부분들이 이제 건널비 이런 형태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의 뭐 건널비가 최소가 된다고 했죠. 최소 이렇게 좀 처리되려면 A 값이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이 2가 될 때 건널비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80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는 4가 되니까 4,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4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좀 식을 좀 세워가는 부분들인데 뭐 이 길이 양쪽에서 이제 AA 이렇게 빼서 이제 10-A, 8-A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높이 A에서 이제 부피씩 세워간 이 부분들 부피 좀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제 값을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니까 자연스럽게 잘해주면 되겠고요. 건널비라는 부분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부분에서 이제 색칠한 부분 넓이가 이 색칠한 부분 넓이가 곧 건널비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0번 원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뭐 식을 좀 간단히 좀 식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에 관한 깔끔한 문제들이 보였는데 그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원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